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그대로고요.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도 그대로입니다. 자, 10년간 보유할 100% 프로젝트 계좌도 현재 그대로고요. 역시 10년 장기 투자 계획 중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테슬라가 361까지 떨어지고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전날 캔들에서 도지 형태의 밑꼬리를 좀 달리는 개념이 있어서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다음날 좀 올랐다가 내려간 모습이 좀 보이죠. 금요일 캔들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날 그냥 올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는 되게 뼈 아픕니다. 그래도 전날은 요 중간선 정도를 지켜주려는 의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끝나서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요 정도의 저점과 여기 종가가 거의 비슷해서 휩소를 살짝 주고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도 있었는데 그냥 쭉 내려왔죠. 이런 그 캔들 보고 찌르는 상태에서는 조금 보수 센스로 좀 진행할 필요가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 중장기로 모아가면 적절한 구간이 360달러에서 350달러 부근이 있고 그 밑에는 더욱더 유리하고 그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자,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이 350달러. 요 350달러가 좀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하여튼 주봉상으로라도 일봉도 마찬가지고 이 박스간을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좀 뼈 아픕니다. 자, 일목균형표상으로 그 구름이 있는데 구름대 밑선, 이 밑선이 350달러입니다. 그래서 350달러, 여기 361달러 정도 되겠죠. 현재 지금 부분. 350달러까지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한번 훅 빠지더라도 350달러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350달러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윗부분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 매물대를 맞고 좀 흘러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리고 330달러 부근에서는 또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온다면 더욱더 좀 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지수가 조금 붕괴되면서 하락장에 진행되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300달러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 모습까지 아닌 상태에서 테슬라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330달러 부근 정도에서 반등을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지수가 조금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는 300달러에서 270달러까지도 열려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장세가 하락장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아직은 상승의 조정 정도로 계속 보이느냐는 이런 거를 좀 판단하고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준비는 하고 좀 감안을 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그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 두꺼운 부분에서 좀 얇은 부분을 진행했는데 지금 약간 밑으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밑선을 살짝 뚫고 끝났었죠. 자, 보조지표 마찬가지로 과매도 부분까지 좀 내려왔고요. 아직 돌리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아서 며칠 정도,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돌리는 시도가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이렇게 좀 반대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과매도 부분까지는 좀 왔다. 그 정도는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초기 모습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라도 테슬라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반등을 해줘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될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새벽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은 월요일 날 오후 한 5시 정도에 보고 계시겠죠. 분할 매수 계획을 357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정도, 그 다음에 한 3, 4달러 부근 차이로 200만원씩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350달러는 좀 중요한 가격이라서 여기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47달러까지 더 내려올 때는 300만원씩 300, 300, 300, 300 이렇게 분할로 매수 생각입니다. 자, 이번 매수는 조금 중기적으로라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33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장기 투자로 매수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 4, 12, 1200만원과 600만원, 1800만원 정도만 337달러까지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계획이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 하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턴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한 번에 조금 더 투자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하락장으로 좀 트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360일 지금 현재부터 330달러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가 적절할 것 같다. 추세는 하단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330달러 부근 정도 되거든요. 하단이요. 따라서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반등할 수도 있겠죠. 330달러,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아까 350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30, 350, 그 정도
까지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테슬라가 좀 중국 판매가 뭐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유럽도 약간 일론 머스크가 그 나치식 뭐 인사도 해서 유럽에서 조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판매도 조금 뭐 좋지는 않고요, 유럽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의 좀 효율이 수장이기 때문에 정부 일을 좀 맡아서 한다고 좀 테슬라에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위로감이 좀 있어서 테슬라는 조금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크게 뭐 테슬라에 따라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조금 조정받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반등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테슬라 지금의 이 350달러 부근 40, 30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전에 뭐 480달러까지 갔는데, 자, 이 가격은 올해 말 정도 또 갔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좀 테슬라 매수 못하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그렇게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너무 큰 비중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 매수로 원칙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적절하겠다. 한 3차까지 매수했는데 현금이 오딘되면 좋진 않아요. 저도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고 한 1,800만 원 정도만 이번 337 정도까지 뭐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 추후로 더 내려간다면 3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500만 원 정도라도 더 분할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300달러 부근과 270달러 부근까지 내려온다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라도 더 크게 매수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다면 여기서 바로 5천만 원 정도까지 좀 매수를 하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장마판에 다시 한번 테슬라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두 개의 계좌 갖고 있는 거는 하나는 좀 손절을 했고요. 애프터 시장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어서 더 추가 약간 하락할 것 같아서 단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는 손절했고, 자, 그리고 또 손절한 이유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준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계좌는 약간의 물타기 정도를 살짝 정도 해서 이제 평타가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 보실게요. 자, 나스닥이 이렇게 수익이용 진행되는 모습, 준 상단 정도에서 약간 맞고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고요. 하락장악형 스타일로 좀 내려왔고, 이평선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에서의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 무너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자, S&P 500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에서 추세선 상단에서 좀 맞고 떨어져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맞고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되게 수익경이 좀 좁은데 여기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어서 현재 상태는 조금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지 뭐 장대 양봉 윗선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라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 올라가는 요 추세선까지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약간 하락장이 가능성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다우가 전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좋지는 않습니다. 다우가 먼저 좀 빠지고 있어서 미증시에 조금 좀 우러섞인 모습이 좀 약간 있어요, 지금요. 다우는 증시의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래 계속적으로. 자, 반도체는 이평선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만 더 뚫어주면 금요일날 상당히 괜찮은 자리였는데 여기 자리에서 약간 뭐 석벼름 스타일로 좀 진행이 돼서 좀 맞고 떨어졌었죠. 상당히 좀 반도체는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휩소인가 양봉 지금 4개 연속 진행됐다가 하나 약간 긴 음봉이 떴는데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지금 거의 끝부분에 딱 닿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캔들이 흘러내리면 조금 더 흘러내릴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다시 약간 말아 올린다면은 저번주 상승 분위기를 조금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은 이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좀 찜찜하게 끝났어요. 금요일. 자, 주봉상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저항을 좀 받았다. 자, 그리고 내려온 추세선의 지지는 좀 받았다. 뭐 장군 멍군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QQQ를 보실게요. QQQ 내려오는 추세선에 정확히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고요. 자,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한번 받고 갈 가능성은 있어서 뭐 그렇게 맥없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하락장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뭐 하락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하고요. 자, 보여드린 대로 장대 양봉의 맨 윗선 정도를 계속적으로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늘 내일 더 떨어진다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자, 이번 주 뭐 CPI, PPI가 다 준비되고 있고 뭐 오늘하고 내일 뭐 트럼프의 뭐 상호 관세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거의 충격적인 그 이슈나 지표가 나올 수 있어서 뭐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으면 좀 위험하겠죠. 어떻게 진행될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약간 며칠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서 뭐 큰 비중 매수나 또는 크게 베팅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좀 불확실하게 조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도 이 밑선이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XOXL 기준으로 24달러 부근인데 24달러 부근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XOXL 기준으로 24달러가 깨지는지 24달러. 자, 그리고 227, 요 227만 뚫고 위로 올라가면 아주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좀 흘러내렸습니다. 자, 위에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XOXL. 자, 엔비디아는 저도 이렇게 저점 사고 조금씩 팔고 계속적으로 단기 매수만 진행했다가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129달러가 지지저항을 받는 자리인데 그 정도에 그래도 위로 올라가서 종가상으로 끝났죠. 자, 200일선까지 위로 올라가서 상당히 좋았고,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뷰를 살짝 바꾼다. 1루타 펀트에서 1루타 2루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약간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를 생각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찬스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올렸고요. 자, 주봉상에서 좀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긍정적인 상태고요. 자, 이런 캔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보유한 분들은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맨 윗선이나 또는 약간의 3분의 1 정도, 윗조 정도에까지 내려올 때는 저는 그 정도에는 좀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당분간 약간의 조정 받더라도 상승 쪽으로 뷰는 좀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캔들 자체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CPI, PPI,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면은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를 때 만약에 빠진다면은 좀 분할 매수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올라간다면은 놔주는 거죠. 조정 받을 때만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엔비디아 매물대 보시면 169 라인이 매물이 많은데 그래도 고개를 빠끔히 위로 올라간 모습은 맞고, 근데 그 위에 바로 지금 매물 이평선들이 있어서 데드크로스 됐죠.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가능성,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선은 중요한 매물대에서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고요. 아직 끝까지 하락하는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추가 하락한다면 밑선까지 400달러 부근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마서 주봉상 보시면 밑선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 자리까지는 맞습니다. 자, 알파벳은 요 밑선까지 내려와서 종가로 끝났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요 정도는 반드시 그래도 지켜줘야 됩니다. 요 정도 지켜줘서 올라가야 되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좀 내려올 수 있어서 지켜주는지 볼게요, 좀요. 메타는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오리존 위에서. MSTL도 마찬가지죠. 위에 매물 있는 부분에서 저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매물대 위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진행되고 있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좀 반등을 해줘서 요 내려오는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헤드앤숄더 스타일이 좀 있어서 내려오는 추세 정도에 그래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는 보고 있는데 뚫고 위로 올라가면 좋지 않고요. 그런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전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캔들 상으로는 그런데 지표가 조금 적절하지 않게 나온다면은 좀 알 수는 없겠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 약간 하락 장악형이 나와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올라가는 추세의 정도에서 한번 지지받는 느낌은 맞습니다. 좀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요. 따라서 지지받을 부분에서 한번 지지받은 모습은 맞고, 그렇더라도 조금 올라가는 신용하다가 좀 더 흘러내리는 모습, 그런 거를 좀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죠. 자,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간다면은 테슬라도 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엔 좀 같이 가는 모습이 좀 많이 있었죠. 주봉선 캔들 보셔도 계속적으로 밑선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 이 박스권에서 위협을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내려왔으면 말아 올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매수까지는 그렇고요. 좀 크게 빠졌을 때는 조금 어느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더라도 현재 박스권에서는 이렇게 매수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수요일 CPI, 목요일날 PPI, 그다음에 오늘 내일 상호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현재 좀 오리무중입니다. 예상해서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금 다우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있어서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자리 막판 금요일에서 좀 밑으로 좀 크게 내린 것은 조금 찜찜한 모습이어서 시장은 금요일만 올렸으면 좀 말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내린 거 봐서는 아직 그냥 증시를 상방 쪽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전 요번 주 테슬라로 좀 훅 빠질 때 계속적으로 요 가격 맞춰서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현금을 좀 마련했고 대부분 좀 매도를 했죠. 확실히 테슬라는 현재 캔들상으로는 흘러내리는 모습은 맞아서 적절히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갑작스럽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나오는 그 가격대는 잘 오진 않아요. 테슬라 현재 그토록 바랐던
약간 중기 자리까지 좀 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XOSL도 24달러가 깨기 전까지는 조금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순간에 엔비디아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공포 구간이고요. 즉 이거 극대 공포 구간이 좀 들어왔을 때는 현금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큰 비중의 매수로 계획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는 테슬라고 엔비디아 뭐 1배, 2배로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이에요. 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래는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